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많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권선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어깨 질환인데요. 관련 전문가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배재호입니다. 네, 원장님 우선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선 어깨라고 하는 부분은요, 몸통, 이제 상체와 이제 팔을 이어주는 관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 어깨 관절은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제 뼈와 그 다음에 이제 견봉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견갑골하고 그 다음에 쇄골 이렇게 이제 뼈를 둘러싼 인대와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깨에 보통 이제 그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주는 이 근육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하죠. 목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이제 있는 분들도 같이 이제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외상, 그러니까 뭐 다쳐가지고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경우에는 단순한 타박상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쇄골이나 상완골 이런 부분이 이제 골절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뼈에 골절은 없지만 견쇄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인대가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심한 경우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심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어깨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쳐서 오시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냥 갑자기 아프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갑자기 통증이 이제 심하게 생겨가지고 마치 이제 다친 것처럼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서는 정말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석회성 힘줄염은 통증이 아주 심한 질환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다음으로 아파서 내원하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오십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십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착성 활막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진단명인데요. 이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 이제 유착이 생기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혼자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많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혼자서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하는 이제 능동적인 이제 운동 범위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검사자가 검사할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수동적인 운동 범위도 제한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유착성 활막염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관절이 유착이 심할 때는 얘가 이제 관절각 내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좀 투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를 좀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수치료 같은 것도 관절 범위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그 어깨 질환도 있던데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보통 이제 주변에서 어깨 힘줄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았다. 뭐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어깨 보통 관절 안쪽을 보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어깨 앞쪽에서부터 견갑하건 그리고 극상건, 극하건, 그 다음에 이제 소원근이라고 하는 네 개의 힘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줄이 견봉이라고 하는 뼈 아래서 이제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힘줄 윗부분에 이제 염증을 좀 유발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행성 변화가 동반되면서 힘줄이 실제로 이제 파열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깨 힘줄 파열까지는 이제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깨 염증만 일으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요거를 이제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충돌증후군은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어깨 충돌증후군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진료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특정 동작,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운동이나 특정 자세를 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 반응이 심해서 통증이 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견봉 밑에 거기다가 이제 소염제 주사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윤활 역할을 도와주는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깨 관절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걸 좀 병행하면서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날카로운 어떤 그 견봉 밑에 있는 뼈가 자꾸 이제 그 어깨 회전근개 힘줄을 자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절 내시경으로 날카롭게 튀어나온 이 골극 뼈를 이렇게 좀 다듬어주는 견봉절제 성형술이라고 하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뼈를 다듬는 수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 바로 수술을 하는 건가요?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서요. 이제 만약에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돼 있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파열이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네,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진행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파열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힘줄 파열된 부분에 국소적으로 이제 혈류량을 조금 올려주면서 네. 신생혈관 재생을 좀 도와주는 우리가 이제 흔히 폐충격파라고 하죠. 그런 네. 이제 물리치료의 일종인데 그런 것들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열된 부분을 이제 관절이 좀 굳지 않도록, 그리고 어깨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도수치료라든지 재활 물리치료를 좀 하게 되죠. 네. 이제 이렇게 주사 치료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깨 힘줄의 이제 재생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PDRN이라고 하는 네. DNA 주사, 그 다음에 뭐 프롤로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먼저 이제 역시 이제 스테로이드를 좀 소량 사용해서 이제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네. 좀 줄여줘서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통증을 좀 줄여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생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해서 그 농도 차에 의해서 좋은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이제 성장인자나 재생인자들이 네. 이제 모이게끔 도와줘서 힘줄의 증식을 도모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롤로 주사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연어 종소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뭐 국소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아세포의 증식을 좀 도모해서 힘줄을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가 이제 뭐 DNA 주사, 뭐 우리 PDRN 주사 치료,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힘줄의 성분인 콜라겐 성분을 직접 결손이 있는 힘줄 부분에다가 투여하는 네. 그런 이제 콜라겐 주사 치료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치료와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도와주는 재생 주사 치료,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원장님, 주변에서 이 어깨 힘줄 그 치료를 받고 더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제 힘줄 파열이 돼가지고 어깨 힘줄 봉합 수술을 했다. 근데 네. 수술하고 나서 계속 더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 힘줄 파열을 수술하는 이제 이유는 네. 뭐 사실 아파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되면 팔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힘줄 파열이 정말 많이 이제 진행을 해서 전층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팔을 아래에서부터 90도까지 올리는 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봉합을 한 수술한 이후에 병원 가면 이제 수술은 잘 됐다고 하거든요. 원장님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관절이 대부분 이제 굳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힘줄을 봉합하게 되면 이제 힘줄이 뼈에 직접 이렇게 붙어가지고 본인의 힘줄로 되는데, 시간이 한 적어도 한 6주 정도의 이제 보조기를 착용해야지 네. 뼈가 안정적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정시켜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수술은 잘 됐지만 굳어서 그래서 더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수술이 어느 정도의 충분한 재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어깨가 아플 때나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퇴행성 이제 관절 변화를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좀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강한 근육으로 보호해주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그런 손상, 이런 자극이라든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어깨 관절의 어떤 그 가동 범위가 줄지 않도록 좀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이제 근육들을 조금 이제 강하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과하지 않은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실은 어깨가 아프시더라도 진단명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병원에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나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냐 비수술적 치료냐 이런 걸 결정하게 네. 되는 거죠. 네, 원장님, 끝으로 오늘 내용의 포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제 목이랑 어깨랑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네. 목과 같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이가 든 연세가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10대, 20대부터 그렇게 꾸준히 네.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어깨 힘줄의 어떤 원인, 아픈 원인이 다 다양하고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네. 나는 별로 안 아픈데도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수술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배재호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